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갤럭시 S25 초기 설정 알려드릴게요. 제가 최근에는 귀찮으신 분들은 스마트 스위치 사용해서 좀 옮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와, 요번에는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갤럭시 원 UI 7.0으로 높아지면서 이전 버전이랑 좀 많이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이번 원 UI 7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메뉴 구성도 정말 많이 달라지고 그 안에서도 상세한 디테일들이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스마트폰을 처음 받으면은 설정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하는데 와, 이번에는 진짜 공부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밑에 메뉴바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세요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좋다, 그 이유를 다 같이 설명드릴 테니까 꼭 제 설정을 따라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갤럭시답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S25에 맞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 UI 7.0으로 올린 기존 핸드폰들도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설정 탭으로 들어와서 하나하나 우선 만져주겠습니다. 먼저 연결부터 들어갈 건데요. 여기서는 거의 설정한 게 없었죠, 기존에는. 근데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데이터 사용에 들어가면 앱별 네트워크 설정이 있거든요. 특정 앱에서는 와이파이나 모바일 데이터 이거 중에서 어떤 걸 우선시할 거냐 이런 건데, 데이터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뭐 넷플릭스 이런 거는 와이파이 연결 시에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은 우리 모바일 데이터를 조금 더 아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나는 와이파이 때문에 끊기는 거 싫더라 그러면은 모바일 데이터 우선 사용 요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무제한이라서 사용량 경고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측정일 및 사용량 경고, 여기에서 데이터 경고 설정 요거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기 간 연결, 여기에서는 퀵쉐어가 이제 사용성이 정말 좋아졌는데 그 중에서 꼭 켜야 되는 거는 인터넷으로 공유, 요걸 켜주시면 됩니다. 이게 퀵쉐어를 통해서 원래는 와이파이 다이렉트 방식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사용되지가 않는데, 만약 기기 간에 연결이 끊기거나 뭐 거리가 멀어져서 끊겼을 때, 그럴 때에는 인터넷으로 끊기지 않고 다시 이어서 전송을 하겠다, 그런 모드거든요. 다음으로는 갤럭시 AI, 여기로 넘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다 활성화 해주셔야 됩니다. 요걸 한 번씩 활성화 해줘야 전체적인 AI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기기 내에서만 데이터 처리, 요거는 꺼주는 거를 가능하면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걸 켜게 되면은 외부에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안 보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너무 제한적이더라고요.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끄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뒤로 나와서 모드 및 루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요거 영상을 하나를 따로 제작해야 될 정도로 정말 기능이 좋아졌어요. 실생활에서 유용한 꿀팁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소리 및 진동, 여기에서는 진동 세기로 가줍니다. 아마 2, 3년 전 스마트폰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때에 비해서 진동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상에 있으면은 진동을 잘 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올 때 진동 소리 재생 요거를 켜게 되면은 하는 그 진동 소리 있잖아요. 그거를 살짝 출력시켜가지고 진동이 온 것을 느끼게 그렇게 해주는 건데, 반대로 그 소리가 좀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질 및 음향 효과, 여기에도 새로운 게 생겼는데, 먼저 음량 평준화 요거를 켜게 되면은 갑자기 소리가 확 커질 때 그런 거를 좀 스무스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앱 음향 설정이라 나와 있어요. 요거는 앱마다 개별적으로 소리를 설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정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앱을 열었을 때 설정했던 그 소리 그대로 출력이 돼서 따로 맞출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앱 소리 분리 재생, 요거는 제가 갤럭시 나올 때마다 너무 강추하는 옵션인데, 특히나 자동차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걸 연결했을 때, 아니면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듣고 나머지는 핸드폰으로 알람 소리를 듣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켜기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음악 소리만 블루투스 기기로 송출하겠다 그러면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차량으로 예시를 들으면은 음악 소리는 차량에서 나오고 내비게이션 소리는 스마트폰에서 나오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뒤로 나와서 알림 쪽도 건드려 줄게요. 잠금하면 알림에서는 알림 스타일이 동그란 점, 아이콘, 카드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거는 요번엔 카드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이콘으로 선택돼도 괜찮긴 한데 카드로 사용하게 되면은 잠금이 해제됐을 때 숨겨져 있던 내용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파악이 가능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소리만 알림 표시, 요거는 내가 무음으로 처리한 알림 그런 거는 따로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단톡방 같은 거는 알림을 해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방이 따로 위에 알림이 안 떠 있는 거,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상태 표시줄에서는 배터리 잔량 표시, 요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콘으로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배터리 잔량까지 같이 나와가지고 수치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 줄게요. 여기에서는 알림 분류로 들어가 주면 되는데, 특히나 광고 메시지 같은 거 좀 많이 오잖아요. 요런 거를 알아서 인식해서 따로 묶어줍니다. 요런 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바로 삭제할 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 많이 뜨는 알림창 요거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은 반복, 요것도 새롭게 생겼어요. 요거를 켜게 되면은 옛날에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보면은 뭐 2분마다 다시 올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 입맛에 맞게 어플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알림이다, 그런 거면 설정해가지고 잊지 않도록 하면 좋겠죠.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재난 문자 있는데 요거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환경에 따라서 재난 문자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일상적인 사무 업무를 하거나 도심 속에서 살다 보면은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는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걸 끄더라도 정말 위급한 상황,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걸 꺼도 되긴 한다.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로 가줄게요. 요거는 웬만하면 다크 모드를 추천드립니다. 요걸 하게 되면은 배터리도 아낄 수 있고 버님 방지도 되고 플리커 현상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플리커가 발생하는 게 좀 더 밝은 화면에서 잘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크 모드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밝기 같은 경우에는 밝기 최적화 요거를 켜는 걸 추천드리는데, 왜냐면 외부에서 활동할 때 최대 맥시멈으로 하더라도 햇빛을 받으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자동으로 더 밝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밝기 최저가를 끄시고 더 밝게 요걸 사용하게 되면은 최대 밝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배터리 사용량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화면 해상도는 여전히 기본값이 FHD로 되어 있는데 QHD 플러스로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제일 좋은 핸드폰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FHD로 쓴다니 그럼 너무 아깝죠. 대신에 FHD에서 QHD로 해상도를 바꾸게 되면은 일부 앱에서 크기가 좀 달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핸드폰을 아예 재부팅하거나 최적화 요걸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 초기 설정 영상 다 따라오고 나서 재부팅 한번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비게이션 바. 여러분들은 지금 버튼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버튼보다는 개인적으로 스와이프 제스처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요 버튼 부분만큼 화면을 제대로 사용을 못 하거든요.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꾸게 되면은 이만큼 더 화면이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 설정이 있는데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받아주시고요, 네비스타라는 걸 다운받아 줍니다. 그리고 투명한 힌트 이걸 켜게 되면은 이만큼 더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화면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쓸 수가 있다. 굿락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뒤로 나가서 배터리를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설정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배터리 보호가 기본으로 되어 있을 텐데 요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100%로 충전되고 나서는 충전기를 계속 꽂고 있어도 95%까지 자동으로 방전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100%로 충전이 되고 이런 건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최적화나 최대예요. 특히나 최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엔 80%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85, 90, 95%까지 가능하거든요. 이 배터리 보호 같은 경우에는 0% 방전되는 경우가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으로는 100%에서 과충전되는 거, 요게 두 번째로 안 좋습니다. 내가 충전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웬만하면 90%나 95% 이렇게 해서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는 홈화면. 이쪽에서는 앱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크게 꽉 찬 게 좋다 그러면은 앱 크기를 키우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홈화면에 너무 많은 앱들을 띄워놓고 있어서 그런지 작게 하는 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앱 라벨의 경우에는 이미 익숙한 앱들은 굳이 이름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를 숨기는 건데, 생각보다 새로 설치하는 앱들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앱 이름은 키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홈화면 배열. 여기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가지만 보일 텐데 저는 한 가지가 더 보이죠. 요거는 굿락의 기능이에요. 근데 아직 굿락 개발팀에서 요거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굿락판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홈화면에서 미디어 페이지 추가, 요거는 끄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 잘 사용하시는 분 있나요 진짜? 지금 저는 갤럭시를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이쪽을 한 번도 제대로 활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잠금화면 및 AOD 이쪽 설정 가겠습니다. 일단 잠금화면 패턴이랑 뭐 얼굴 지문 이런 건 다 해주시고요. 새롭게 잠금 해제 유지라는 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사용자가 휴대하고 있구나, 지금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다, 요거를 인식했을 때 계속해서 잠금 해제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요거는 옛날에 스마트락이라는 기능으로 있었는데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집 위치를 등록하거나 아니면 집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어떤 뭐 이어폰 같은 거 요런 게 있다면 그걸 등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체 활동 감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뭐 업무 시간 중에 잠깐 책상에다가 올려놓고 화장실 갔다 올 때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요거는 저는 사용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안 잠금 상세 설정에 와서 방금처럼 제가 잠금 해제를 할 때 입력한 패턴 보이기 싫다 그러면은 요걸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전체 초기화 요거는 가능하면 꺼주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일 없을 텐데 친구들이 가져가가지고 잠깐 장난친다고 패턴 해제할 때, 그럴 때 잘못 시도하면은 전체 다 초기화되는 그런 설정이거든요. 혹시나 분실하더라도 핸드폰을 잠금을 할 수가 있으니까 끄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및 보안 잠금 요거는 켜주시는 게 좋아요. 분실했을 때 와이파이나 모바일 데이터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해가지고 핸드폰을 아예 락을 걸어버리거나 그런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잠금 모드 옵션 표시, 요거는 우측에서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잠금 모드 요거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요걸 누르게 되면은 지문 인식이나 뭐 얼굴 인식 이런 걸로 해제를 할 수가 없고 무조건 패턴이나 뭐 핀 번호 이런 걸로만 잠금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림 같은 것도 다 안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어딘가 뭐 스마트폰을 제출한다 그럴 때 해두면 되겠죠. 그리고 Always on Display 요것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잠금 화면에 배경을 표시할지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그림이 아니라 인물 사진으로 했다 또는 피사체가 있는 뭐 동물 사진 이런 걸로 했다 그러면은 그때 배경 삭제 요게 활성화 될 수 있는데 그 피사체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검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배터리를 오래 쓸 수가 있겠죠. 조금이나마. 그리고 Always on Display에서도 나우바를 표시할지 말지 설정할 수 있는데 뭐 타이머 같은 거 이런 거 보기에 굉장히 좋으니까 요거는 설정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표시할 시간 요거는 저는 항상으로 해놓긴 하는데 자동으로 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고 있을 때는 굳이 요거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 자동으로 꺼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핸드폰이 놓여져 있다가 들어 올릴 때 자동으로 AOD가 켜지니까 조금이라도 더 배터리를 아끼고 싶다면은 요거는 자동으로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AOD 잠금 화면에서 길게 눌려가지고 편집되는 게 너무 싫었다 그러신 분들은 요걸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처 정보 여기에다가는 잠금 화면 상태에서 뭐 약간 비상 연락망 같은 거 이런 걸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랑 같이 간단하게 멘트를 남겨놓으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분실 시에 찾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뒤로 나가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여기에서는 보안 위험 자동 차단 요거를 평소에는 켜주시는데 아마 처음 받으신 분들은 초기 불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앱들을 사용할 거예요. 그럴 때는 요걸 잠깐 꺼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인증되지 않은 앱 같은 거 이런 걸 받을 때에도 자동으로 차단이 되고요. 특히나 약간 스팸 메시지 같은 거 이런 거 왔을 때에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차단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오면은 기타 개인정보 설정 요게 있는데 기존에는 이 전부 다 꺼라 이런 걸 추천드렸는데 이제는 AI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 이런 거는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이 사용자는 어떨 때 어떤 정보가 유용하겠다 이런 거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진단 데이터 보내기 요거는 끄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개선 이런 걸 위해서 데이터를 보내겠다 이런 건데 요거는 조금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유산 모드 요것도 이번에 새롭게 보는 설정인데 만약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어떤 기록들을 남겨두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한 번만 읽어보면은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이때에는 다양한 데이터들 뭐 통화 기록이라던가 음성 녹음 뭐 노트 이런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유산 관리자에게는 승인하겠다 이런 설정이니까 만약을 위해서 등록하는 것도 누군가에겐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용 및 진단 요 아래쪽에 메뉴가 있는데 요것도 끄는 걸 추천드릴게요. 요거는 구글 측으로 보내는 거다. 삼성 쪽에 진단 데이터 보내기 요거랑 같은 겁니다. 다음으로는 안전 및 긴급으로 가줄게요. 여기에는 제 개인적인 의료 정보들 이런 것들 남겨놨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제 지병들 뭐 알레르기들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이거는 잠금 화면에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전 확률을 높이겠죠. 같은 맥락에서 긴급 연락처 이것도 등록을 해두면은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누군가가 이걸 확인해서 보호자에게 연락해줄 수 있는 확률 이런 게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긴급 SOS 요거는 혹시나 뭐 납치 이런 범죄 같은 거 내가 전화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그럴 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기능인데 요거는 이 설정을 켜게 되면은 혹시나 잘못 눌리더라도 마지막에 밀어서 전화가 눌리는 거니까 그런 게 걱정된다면 요걸 켜두시고요. 근데 요거 목적에 부합하는 거는 요걸 끄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끄게 되면은 경고음이 재생되는데 이걸 사용하는 예시가 저는 뭔가 납치당하는 거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경고음 재생 이런 걸 끄는 게 좋겠죠. 상당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누군가 위험에 빠진 사람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유용한 기능 갈게요. 그리고 실험실에서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 요거는 가능하면 추천드립니다. 말 그대로 어떤 앱에서든지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겠다 이런 기능이라서 좀 멀티태스킹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을 거예요. 그리고 AI 답장 추천 요거는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앞에 온 대화를 인식해가지고 적절하게 답변을 찾아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은 편하게 답장을 보낼 수 있고 거기에서 수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측면 버튼 요번에는 디지털 어시스턴트 요 구글로 요거를 부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빅스비보단 구글 제미나이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요것도 뭐 퍼플렉시티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 갤럭시 쓴 사람들은 유료 버전을 6개월 동안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울트라 기준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미나이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모션 및 제스처 이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에서 들어서 화면 켜기 요거는 꺼주시고요. 화면을 들 때 알림 요것도 꺼주십니다. 왜냐면 책상에서 잠깐 핸드폰을 들 때 그럴 때도 화면이 켜지는 거 이런 거 좀 번거롭거든요. 또 오터치 되는 거 이런 거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손으로 밀어서 캡처 요것도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는데 손날 캡처가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오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끄고 캡처는 어떻게 하냐, 볼륨 하단 버튼이랑 전원 버튼 요거를 동시에 잠깐 누르면은 캡처가 됩니다. 그리고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 이것도 원래는 군락에 있던 기능이죠. 캡처를 하고 나서 방금처럼 툴바 표시해서 뭔가 할 건지, 그리고 공유하고 나서 삭제할 건지, 요거는 설정을 켜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공유 삭제 옵션은 이렇게 캡처를 하고 나서 여기 있는 공유 이걸로 누르게 되면은 바로 삭제가 되고요. 갤러리에 들어가서 공유하게 되면은 그때는 삭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상 밝기, 요거는 밝게 누르시면은 이런 비디오 플레이어, 특히나 뭐 갤러리 앱 아니면 유튜브 앱 이런 거에 사용할 때 확 밝아지는 건데, 개인적으로 요거 눈뽕 때문에 일반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디바이스 케어 들어갈게요. 여기에서 기기 수명을 연장하는 설정을 해드릴게요. 요건 밑으로 내려서 자동 최적화, 요거를 켜주시면 됩니다. 필요시에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옵션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난 일정한 시간에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설정하시면은 한 번씩 재부팅을 해주면은 리프레시 돼가지고 어떤 기기든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주로 내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해두면 되겠죠. 그리고 요번에 사용 유형별 성능 선택 요게 있는데, 여기서 라이트 모드 요걸 하게 되면은 평소에는 배터리를 조금 더 오래 쓰면서 게임할 때는 성능이 느려지지 않는 이런 설정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성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모든 앱에서 풀 성능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라이트 옵션 요거 추천드리고, 요걸 사용한다고 해서 120Hz가 끊기는 게 아니라서 기존에 있던 절전 모드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라이트 모드 요거 추천드린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수리 모드라는 게 있어요. 요걸 켜게 되면 서비스 센터에서 잠깐 핸드폰을 맡길 때 내 데이터로 접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하는 설정은 아니고 서비스 센터 갈 때 요거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숨겨진 개발자 옵션을 불러볼게요. 요거는 휴대전화 정보, 그리고 시리얼 번호 요걸 연타하게 되면은 개발자 옵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에서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최소 너비라는 게 있어요. 요게 기본값이 되어 있을 텐데 요거를 한 435 요 정도로 늘리게 되면은 글씨가 조금 더 작아지면서 한 화면에 더 많은 정보가 표시가 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작은 글씨도 잘 본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설정하시면 조금 더 화면을 넓게 쓰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근데 여러분들 메뉴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다시 키울게요. 그리고 이제 빠른 설정창 요것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선 이번에 바뀐 게 왼쪽에서 내리면 알림창이 전체 창으로 뜨고, 오른쪽에서 내리면 빠른 설정창이 뜨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거 한 번에 뜨는 기존 버전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바꾸는 방법 알려드리면, 빠른 설정창 키운 다음에 여기 연필 표시, 그리고 빠른 설정창 설정 여기 들어와서 함께 보기 이렇게 바꾸면 기존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디에서 내리든 빠른 설정 메뉴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통화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앱에 들어가서 설정, 그리고 통화 녹음 요거는 자동 녹음으로 해주시고요.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 이쪽에 들어가서 통화 녹음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 요거를 활성화해 주세요. 그러면은 통화를 마치고 나서 얘가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갤럭시의 장점이 통화 녹음이 좀 자유롭다는 건데, 그럴 때 사용하기 좀 좋겠죠. 그리고 발신 번호 및 스팸 확인 요거는 활성화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제는 기본 앱에서도 스팸 확인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별도의 앱을 다운받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카메라 설정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패널에서는 정말 많은 게 바뀌었는데 UI적인 거 말고 기능적인 거 설명드릴게요. 이제는 모션 포토 요거는 꼭 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순간 눈을 감았다던가 아니면 좀 일그러진 표정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모션 포토를 켜고 사진을 찍게 되면은 자동으로 가장 최고의 장면 요걸로 얼굴을 나중에 갈아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션 포토는 필수인 기능이다. 그리고 카메라 설정을 더 만지기 위해선 우측 하단에 점점점점 요걸 눌러줘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설정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인텔리전트 최적화, 그리고 장면별 최적 촬영 요거를 켜게 되면은 뭐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조금 더 맛있어 보이게 찍을 수가 있고, 뭐 풍경을 찍을 때도 색감이 조금 더 살아나고 그런 장면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과하다 싶었는데 요즘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사진을 공유했는데 어떤 특정 웹사이트나 뭐 어딘가에 업로드가 안 될 때, 그럴 때 있죠. 특히나 핸드폰으로 신분증 같은 거 사진 찍고서 관공서 사이트 같은 데 올릴 때, 그럴 때 내 사진만 왜 안 올라가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급 사진 옵션 여기에서 고효율 사진 요걸로 찍었기 때문이거든요. 요거를 일반 JPG 사진 요걸로 바꾸게 되면은 그런 호환성 문제 요런 게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에서는 자동 FPS 요거 꺼주세요. 요게 좀 저조도일 때, 그럴 때 자동으로 프레임 수를 낮춰가지고 밝기를 조금 확보하는 건데, 어차피 어두울 때는 노이즈가 끼고 잘 안 찍히는 게 맞다. 반면에 고급 동영상 옵션 여기에서는 고효율로 찍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진처럼 문서를 공유할 때, 그럴 때는 호환성이 최대한 넓은 게 좋은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걸 대비했을 때 너무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고효율 옵션 요걸 켜는 걸 추천드리고, 요즘에는 웬만한 기기에서는 다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높은 비트레이트 동영상 요거는 가능하면 끄는 거 추천드리는 게, 제가 이걸 켜고서 데스크테리어 영상들을 많이 찍었는데 뚜렷한 화질 개선은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을 찍으면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음악 요거를 같이 듣고 싶다 그럴 때는 요거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카메라 어시스턴트, 요게 기본 앱으로 탑재되어 가지고 너무 좋은데 여기서 줌 버튼 요거는 전부 다 활성화 해주세요. 요걸 켜게 돼야 기본 줌에서도 2배, 10배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동 HDR 같은 경우에는 좀 색감이 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홈화면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랑 좀 다른 폴더 구조가 있죠. 바로 폴더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폴더를 클릭하고 확대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작은 앱 화면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선 따로 런처를 깔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는 기본 앱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됐어요. 여기서 추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뭔가 투명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생기게 되면은 뭔가 이런 폴더가 아니라 완전히 작은 앱 아이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좋겠죠.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기를 바래 봅니다. 이렇게 폴더를 확대하게 되면은 클릭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쪽에서 앱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 앱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이 발견됐는데요. 시계 그리고 알람 앱에서 이것처럼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 개를 맞추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이제는 요걸 하나로 묶어서 그룹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화하게 되면은 요거 자체를 켜고 끄면서 한 번에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뭔가 평일과 주말 알람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한 번에 제어를 해서 설정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요건 업무적인 알람이다 그러면은 요것도 새 그룹으로 해서 업무 이렇게 추가하면은 한 번에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되게 좋더라고요. 요게 진짜 갤럭시의 맛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S25 초기 설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워낙 바뀐 부분이 많아서 조금은 생략한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는 S25 사용 꿀팁이랑 같이 한번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영상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